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반전에 이제 최근 판례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사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동안 이제 그 일순환 때는 지금 암기장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형사 공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례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사례를 잘해야지 이제 뭐야 선택도 잘하게 되고 또 이제 끝나면 이제 기록이잖아요, 기록.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이것도 잘해야지 이제 기록도 이게 잘 되면 기록도 잘 되니까는 그때 아마 안기장 강의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사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이제 그죠? 뭐 한창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죠. 이제 민법에 암기장하고 선택형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이걸 기초로 사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계속 얘기했지만 목표는 암기장이에요. 그죠? 암기장. 그래서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암기장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암기장 자체로 1회독을 했고, 그때 이제 1순환 때네요. 그 다음에 선택형하고 시험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장을 2회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암기장에 계속 확인해서 3회독을 하고, 이제, 기록형 또 집어넣고 해서 4회독. 물론 뭐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 익숙하게, 그죠? 그래서 암기장이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어떤 게 크냐면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100%, 그죠? 100%다 이제 100점 만점이다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60%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지금 이번 순환의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법전에 3개년 기출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눠준 요거 이제 하는데 이거만 한다고 해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거 최근 3개년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강으로 하는 거고 기본 사례 동영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예습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기본 사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13회 그 시험을 봤잖아요. 법전협도 13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례들을 하여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첩되는 거 다 합쳐서 거의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 기출도 많이 들어갔어요. 23년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가장 기본으로 이게 여러분들 토대를 마련해야 돼. 근데 이거를 뭐 이거 실강의로 한다는 것은 좀 시간상 좀 힘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동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복습 예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이게 실력일 거예요. 이게 실력. 그렇게 하고 이게 실력이 쌓이면은 이제 최근 기출은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제 실력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향상시키는 거죠. 이제 고득점. 그러니까 요거 기본 실력으로서 한 5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고 확인함으로써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요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하면은 이게 올라가면요. 분명히 선택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실력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선택형 중에서도 요번에 뭐 6월 뭐 그 선택형 문제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보면 준사례형이 어려우니까 준사례형이 대부분 그냥 그 문제만 주어지고 판례에 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는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준사례형을 못 맞추니까 이거를 못 맞추는데 이거는 사례를 잘하면 이걸 또 극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례풀이 구조를 알면 기록형은 자동이에요, 자동. 여러분들 아마 보면 알겠지만, 이번 사례 끝나고 기록형을 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가 나오고 그것 따라서 목차만 바꿔서 쓰면 기록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암기장에 요것만 봐도, 암기장만 봐도 여기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을, 본시험 가서 최소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사례를 좀 철저하게 이제 공부하고 시험도 매일 보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도표 나간 대로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이문이죠. 민사 이문.
민사 제2문. 2문이 100점이잖아요. 100점. 100점이다. 그죠? 여기를 본시험처럼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본시험이 오히려 법전형 문제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출제하는 양도 그러니까 한 문제에 그 출제되는 양도 굉장히 아마 했잖아요. 국내 국가시험 중에 최대 양이고 최대 난이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계속 지금 우리가 15회니까 그죠? 15회 동안 봐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죠? 이거를 많이 좀 올려놔야 될 거예요. 많이 올려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전에 그 재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재판 강의하고 사례 강의 지금 모든 학원이 다 이렇게 중첩돼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재판보다 사례를 먼저 정복을 해야 돼, 정복을.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재판은 동강 들어서도 흡수가 돼서 그거는 뭐 단순 암기잖아요, 단순 암기. 그죠? 그래서 이게 실력이 쌓이면 재판도 나중에 동강들 훨씬 빨리 흡수가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면 또 별로 흡수도 안 돼요. 실력이 안 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물론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둘 다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계속 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시험 어딨냐. 오후하고 시험이 여기서, 예, 이제 그 사례 동강 제공하고 맨날 사례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여기 두 면에 완성형 답안을 써야 되는데, 1시간이면 4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4면. 근데 이제 예년에 작년 재작년 쭉 봐보면은 1시간을 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4면을 못 써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쓰고 두 면이나 세 면 정도 쓰고 그냥 1시간에 걷어가 버리면 이것밖에 이제 실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1시간 한 3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내지 아니면 정한되면 2시간이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면을 완성형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면을. 그래서 뭐 말 그대로 2시간을 걸린다 하더라도 뭐 답이 엉망진창 틀리던 말던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내면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내면을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점점 실력이 쌓여서 30분 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걸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시간에서 무조건 뺏어가면 결국 매년 보면 2-3면 쓰는 실력으로 그냥 본시험장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시 강의니까 12시 30분 이때부터 시험을 이제 재판 강의 오전에 끝나고 바로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이면 참 2시 강의가 2시니까 그죠? 2시니까는 2시 한 뭐 걷어가고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3-40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서 내면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내면을 쓰는 연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지금 아마 여기 다 해놨구나. 그죠? 그래서 100점. 그래서 그래서 1시간 이내 시험 보지만 처음에는 못 쓰므로 2시간 하여튼 이내 3일 작성한 연습을 완전히 연습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가면요, 이게 실력이 쌓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첨삭도요, 이제, 선택형보다는 좀 훨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제가 보고선, 틀렸다든지 그런 거 다 오류를, 그죠? 이렇게 해서, 오류를 통해서 오류를 좀, 잘못된 거를 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써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맨날 CBT 답안, 모범 답안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따로 이렇게 모범 답안을 나눠주면은 그거를 그대로 베끼는 그 다음에 자기 답안지랑 CBT 답안, 모범 답안 보고서는 비교해가지고 자기 틀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수정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건 워드 치는 거니까 이거 옛날에 손으로 쓰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는 워드 치기 훨씬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써오는 숙제를 계속 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형 답안을 계속 써야 돼요. 완성형 답안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대부분이 매년 보면은 100점 만점에 한 30점, 40점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빨리 그죠? 이렇게 해서 6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능력을.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되더라고요. 좀 한 몇 회 지나면은 한 반 이상, 강의가 한 2분의 1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 정도 획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령도 생기고 공부하는 방법도 하고 그다음에 암기 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금 종합반인 분도 있고, 그냥 단과반인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종합반 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시험을 안 보면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그거는 100%예요, 100%. 무조건 시험을 봐서 처음에 2, 30점 맞는 것도 창피하지 말고 무조건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60점, 70점 막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뭐 잘 보는 학생들 7, 80점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답안을 쓰면은 본시험 가서 민사법을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가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제 맨날 시험도 보고 첨삭도 첨삭 오라고 그러면 대충 한두 번 오고 말고 그러는데 첨삭도 될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강의가 5시 반에 끝난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서 보통 한 4, 5명 정도 해서 거의 매일 해서. 왜 그러냐면 금방 뭐 일주일에 한 2번 보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답안지 가져와서 계속 채점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법도 하고 그죠? 민법도 하고 민소상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특히 여러분들이 민소법이 1문이잖아요. 1문. 1문에 100점인데 그죠? 민소법만.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150이잖아요. 1문이. 근데 1문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답안 이렇게 대부분 성적을 보면은 이 150점 만점에 이거를 한 6, 70점? 70점 내외? 이 정도. 그죠? 이렇게 맞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게 또 기록.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기록은 또 합치면 175점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6, 70점, 70점, 80점 이렇게밖에 못 맞으면은 70점 이하로 맞으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면요. 거의 붙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게 거의 이거 합치면 2분의 1이 넘잖아요. 선택형까지 다 합쳐버리면.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거기 1문에서 무조건 100점을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00점 이상. 그 다음에 기록형 100점 이상. 그래서 이렇게 충실히 따라가면 이거 충분히 되거든요. 특히 민소법을 100점 만점인데 이거 150점에서 왜 70점 맞냐면 민소법을 한 30점 내외를 맞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형 할 때 암기장 했지만 그 민소법 조금만 공식처럼 막 하면은 이거를 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건 100점을 넘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 민소법도 하고 그리고 상법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면 한 50점 내외를 맞는 것 같던데 상법도 그냥 단순 암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문 쓰는 듯이 그러니까 단체 대표 소송이다. 대표성 쭉 쓰고 사안 해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 앞졌다서 많이 외워야죠. 그래서 하여튼 얘도 최대한 목표는 60점 이상을 맞는 걸로. 그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민사법에서 이 정도 득점을 하면, 선택형은 지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번 때 종합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안 본 분도 많지만, 본 사람들은 대부분 30점 30개, 그죠? 이렇게, 35개 중에 민법은 30개, 그죠? 근처를 맞고, 민사소송법, 그 상법의 40점 중에, 그죠? 거기서도 한 30개 많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되면은 고득점으로, 또는,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이제 민법이니까, 민법 사례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번 연습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게 기본 사례, 그죠? 기본 사례.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개년 기출 사례. 이렇게 합치면 거의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물론 여기다 최판은 해야 되겠죠. 최판 해가지고 불이타 방지용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최판은 지금 아침 강의지만 나중에 보충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야지 여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보는 중에 요번에 육모 했잖아요. 6월 모의고사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시험도 보고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육모에 나온 것도. 그럼 우리가 한 것 중에 비슷한 게 제가 보기엔 육모에서 이번 공부 여기 기본 사례나 기출 사례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육모도 포함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만약 시험을 안 내면 그냥 풀어보기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8모도 그렇고 10월 모의고사도 다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기록도 6, 80을 다 이거 시험을 보던지 한번 다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사에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그 똑같이 현공도 똑같이 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초에 가서 최종 정리잖아요. 최종 정리. 최종 정리하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암기장. 암기장을 빨리 1회독을 하는 거죠. 빨리 1회독. 그래서 출제 가능한 것만 찍어가지고 빨리빨리 돌리는 거죠. 찍기 강의죠. 찍어서. 이제 그때는 뭐 내용 강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나온다. 주의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 암기장만 지금 여기서 지금 본 대로 벌써 그죠? 아까 첫째 암기장 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6모, 8모 같은 거 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은 최소한 5회독 정도를 해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서 6회독. 그 다음에 남은 기간, 그죠? 본시험 볼 때까지 6, 7회독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 전날, 암기장을 전범위를, 그죠? 1회독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 위주로, 그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볼 수는 없어도 전범위를 1회독을 하는 거죠. 1회독을 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통으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떨어지고 다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은 여러분들이 12시 반에 아침에 채판 끝나자마자 시험은 보내고 또 여기서 시험 보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CBT 답안해서 제출하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채점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저랑 첨삭하고 그래서 계속 유기적으로 저랑 이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쯤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사례인데 제가 여러분들 다 보기 힘드니까 그 진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만 번호라도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하세요. 그럼 거기서 시험 그대로 낼 테니까.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공부해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그 시험도 될 수 있으면 좀 자꾸 1등 하려고 노력하고요. 6, 70점 맞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저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1회 오늘 진도 범위 했는데 그래서 매일 요 진도 범위 나가면 여기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 범위에서 시험을 낼 거예요. 여기 시험에서. 근데 다른 데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본 사례해서 공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사례 여기서 이제 거의 출제가 될 거예요. 여기 기본하고 기출에서. 그리고 뭐 육모가 들어가 있으면 육모를 될 수 있으면 육모를 우선적으로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했는데 일단은 12시 반에 답안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2시 한 10분쯤에 강의해서 1시간 3, 40분을 한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면을 쓸 수 있도록요. 그죠? 그래서 이 진도는 맞출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강의는 지금 실강은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첫날이지만 이 기출 사례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사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 가면은 기출 사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막 어디는 막 무지하게 많고 어디는 잘 없고 이러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많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그 CBT 답안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사례에서 이거 나온다 해놓고 좀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민총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먼저 이제 기출 사례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1번부터. 그래서 이제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사례 1회를
처음에 그때 막 요령도 많이 하거든요. 주장항변, 제항변을 써라, 뭐 이렇게 답안 작성 연습,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꼭 기본 사례 1회는 꼭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기출 사례 1번부터 빨리 진도, 이제 항상 진도가 밀리니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총 첫 번째,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이제 지금 여기 사례는요. 지금 3개년이니까 3개년이니까 그 머릿말에 있지만은 그 법전협은 일단은 21, 22, 23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24년은 올해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올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3개년을 냈는데 여기처럼 2000년으로 된 것은 좀 중요한 거. 이거 유일하다든지 유일하게 출제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거는 기본 사례도 있어요. 기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기출 변호 기출은 22, 23, 올해 24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현재 기출하고 이렇게 법전협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 것들은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이죠. 그 이전 게 기본 사례 기본 사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거기 한번 기본 법전협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사례만 하면은 그 법전의 문제는 거의 다 푼다고 보면 될 거예요. 1회부터 그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 두껍지만 그래도 그 법적인 문제 막 다 합쳐놓으면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잖아요. 그걸 할 수는 없고, 그건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민총이잖아요. 민총. 그래서 민총부터 시작이다. 민총. 그래서 민총은 맨 처음에 이제 총론이 나오고, 그죠? 총론에서는 1조, 법원 나오고, 2조에서 이제 신의칙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저 법원에서는 관습법이 나오는데, 아마 기본 사례는 관습법에서 효력상식 그거 하나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기본 사례로 하고, 그 다음에 총론이 끝나면 이제, 당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여섯 번째 소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에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에서 나오는 건 행위 능력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있는데 예, 확정 파트에서 이제 확정하면 해석 파트죠. 해석 파트에서 작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능이나 적법은 이제 그냥 일론점을 하면 되고,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103조, 그죠? 동계불법이라든지 이중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107, 108, 109인데, 109, 110인데, 여기가 없어요. 저 기출이 없어요, 기출이. 기출은 법전협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건 기본 사례에만 거의 있을 거예요, 기본 사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에 대해서는 뭐 토지거래 그 유동적 무효 같은 게 정도가 나오고, 유동적 무효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시는 뭐 내가 항상 얘기지만 민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의 매년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13회 다 나왔을 거예요, 이게 사례가.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소시 문제만 해도 여러분들 기본 사례만 해도 엄청 많고 기출 사례만 해도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회가 여기 이제 사회적 타당성까지고 무효취소까지가 2회인데 사실 여기 별로 없어요. 기출 사례가. 그리고 기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별로 없는 데는 좀 빨리 강의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 기본 사례 뭐뭐 중요하다 그거 찍어만 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소시 중요하고. 그래서 3회를 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부분 하고 여기 소시 여기 중요하고 여기는 기본 사례들 많이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민총 3회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예,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례를 푸는지 그걸 진행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본 사람은 뭐 기억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기억하고 안 하고 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거기 제가 암기장이나 선택형 강의할 때도 그랬죠. 백지라고 생각하고, 그죠? 백지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백지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넣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날 때쯤 때는 좀 이렇게 빡빡하게 차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본 사례는 이렇게 쭉 노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를 보고, 어차피 본 시험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바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초안을 잡고, 바로 여기서 사례 풀이고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빈 노트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례를 좀 더 신속정확이죠. 신속정확. 얼만큼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점이 20점이다, 뭐 또는 10점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본 시험 보면은 10점짜리인데 뭐 이거 뭐 한 면 다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속 정확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만큼 빨리 초안 잡고 그 다음에 얼만큼 정확하게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쓰느냐. 그죠?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전협에서 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해상반하고 친권남용, 이거요. 예, 그래서 이제 목차는 안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A녀와 B남은 96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아의 가부를 낳은 뒤, 그 다음에 2012년 5월 2일 이혼을 하였다. 이렇게요. 그렇게 돼가지고, 초안을 잡으면, 그러면 A하고 B남이죠. A하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슬아의 갑과 을이 있다. 이렇게요. 초안 잡는 것도, 그죠? 이렇게 딱 간단히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친권과 양육권 이혼을 했는데 B남이, 그죠? 이혼을 했는데 B남이 갖기로 한 거예요. 그죠? 친권과 양육권. 그런 다음에 이제 2016년 3월 13일 A가 사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A가 사망을 했다. A가 사망. 그럼 A가 사망을 했으면은 이제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상속이. 그러면은 이혼한 사람한테는 상속이 안 돼요. 그죠? 상속이 안 되니까 그 자한테 상속이 되죠. 그럼 이혼했기 때문에 얘는 배우자가 아니니까는 상속이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2분의 1씩 상속이 되겠죠. 그죠? 자는 1대1이니까. 그죠? 만일 배우자가 있다면 얘가 상속이 된다면 1.5 대 1대1로 돼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리고 친상이요. 친상은, 그 질문을 하시는데, 친상은 그 마지막 해, 15회 하는데, 15회 전에 일요일 같은 때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때 기본 사례를, 그걸 동강을 안 찍었거든요. 그때 기본 사례를, 일요일 같은 때 기본 사례를 한번 하겠어요. 그리고 친상은 그때 기본 사례도 하고, 이때 이제 친상은 기본 암기장 강의는 작년이랑 똑같기 때문에 암기장 강의는 여러분들 동강으로 하고 기본 사례만 실강으로 하겠어요. 기본하고 그래서 15 하기 전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실강으로 하고 암기장은 동강으로 해서 그 친상은 정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가미된 채판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서 친상을 하루에 좀 마칠 수 있도록 어쨌든 해보겠을 테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친상도 요새는 많이 나오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초안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A가 낸 건 X 부동산을 상속을 했겠죠. 2분의 1씩 갑과 을이. 그리고 B는 이제는 상속권이 없는데 친권은 갖는 거야. 이혼해도 친권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친권자예요. 얘가 이제 B가, 그죠? 갑과 을의 친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친권자로서 이들을 법정 대리를 한 거죠. 법정 대리를 해서 2016년 6월 30일 병에게 시가 10억 상당의 X부동산을 3억에 매도하였고, 그 다음에 매도하였다. 그 다음에 병은, 그죠? 그래서 매도했으니까는 여기서, 그죠? B가 갑과 을의, 갑과 을의 대리인으로서, 그죠? 갑을 대리인 B 해가지고 병과 이렇게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안을 여기 옆에다 간단히 써놓고요. 그죠? 매도했다. 그 다음에 병은 근데 B가 살인을 목적으로 이런 매매 행위를 한다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가 10억짜리를 3억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본대로 병은 악이구나. 이렇게, 그죠?
얘는 저기 사일이를 도모하고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2016년 7월 1일 B는 X부동산에 관하여 값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2분의 1씩 소유등을 마친 후 다음날 병 앞으로 소유등을 맞춰 주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 기본 암기장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 등기부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A 소유인데 이게 값과 을이 2분의 1씩 상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분의 1씩 이렇게 상속을 했다. 이렇게 을 2분의 1. 그래서 얘들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죠. 1번, 2번, 3번에서 병으로 소유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등기부는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병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X분 정한테 매도한 후 그죠? 다시 정 앞으로 또 소유등을 해줬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까지 정의의 소유등이 됐죠. 등기가 됐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은 성년이 됐어요. 이제 그럼 성년이 됐으니 행위 능력자가 됐겠죠. 그래서 2020년 6월 14일 이해상반 또는 친권남용을 이유로 병정을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떤 청구형이 항상 거의 나오다시피 해요. 청구.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가 나왔죠. 그죠? 말소 등기 청구. 그렇게 되고 또 시험에서 말소 등기 시험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뭐는 말소했다.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례풀이구를 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소를 제기했다. 이때 갑을의 병정에 대한 청구의 결론,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죠. 항상 법원의 판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 유형이 제일 많죠. 법정이든 변호사 기출이든 그죠? 인용이냐, 기각이냐, 일부 인용이냐, 각하냐. 그거를 이유와 함께 적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청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갑과 을은 이해상반 친권남용으로 말소의 소를 제기했고 그러면 이제 병과 정은 어떤 항변을 하고 그런 건 주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논점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주어진 것도 일부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병정이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항변이 나온 게 없다. 그래서 항변이 나온 게 없으면은 이제 그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요. 이렇게 논점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는 경우요. 그 다음에 둘째, 논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논점 추출형.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논점 제시형이 한 1회부터 3회, 5회? 5회까지. 5회 정도까지는 대부분 제시를 많이 해줬어요.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고, 피고는 이렇게 항변하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에 판결을 써라. 그런데, 지금은, 이거 5회 이후 6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요, 거의 추출해서 자기가 찾는 걸로.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더 길었어요. 왜냐면 주장 항변을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쉬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좀 푸는데 좀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건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더 어려워진 거고, 난이도가.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본 대로요. 그럼 이제 사례 1번이잖아요. 사례 1번. 그래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갑과 을이, 그죠? 갑과 을이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병과 정한테 이제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앞자 따서라도 초안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본 대로 등기 보고,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민법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예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례형하고 기록형이랑 일치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제가 초안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시간상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럼 여기다가 청구하면서 여기서 요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건 사실을. 그럼 말소 등기의 요건 사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은 세 가지죠. 그래서 첫째 원고 소유, 그죠? 원고 소유니까 갑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피고들 등기, 병정의 등기가 돼 있죠. 병정의 등기가 돼 있고 셋째 이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이렇게 이게 요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건 사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례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그렇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럼 요건 사실인데 지금 갑과 을은 그죠?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소유가 됐죠. 병정 등기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원인이 무효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항상 거의 시험 문제는 원인 무효가 문제가 돼요. 왜 원인 무효냐? 등기가. 그래서 지금 본 대로 그러면은 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본 대로 첫째 누구랑 계약을 했냐면 갑을 대리인 B하고 누구하고 병과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 매매인데 이거 대리행위로 했죠. 대리행위. 그럼 대리행위가 과연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서 원인 무효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병명의로 소유등이 됐잖아요. 병명의로 소유등이 됐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인데 이게 만일 무효라면 그죠? 무효라면 이 소유등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무효가 된다. 그 무효가 되는 이유는 유인성 때문에 원인행위가 무효니까 이것도 같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유인성 때문에 뭘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실력으로 해서 유인성, 부종성 같은 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인성 때문에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대리행위가 그죠? 이게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 행위를 했죠. 법정 대리 민법에 규정된 대리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효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법정 대리는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권 대리인데 대리권 제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개인데 첫째 이게 이해상반인지 이해상반 행위인지 문제가 주어졌죠. 두 번째 친권남용인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친권남용인지 이렇게 그죠? 두 가지를 가지고 무효인지 여부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를 했냐면 이해상반행위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본 대로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그죠? 3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성년자들한테 엄청 불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921조에 따른 이해상반행위가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대를 선임해야 돼. 그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특대를 선임하지 않고선 이해상반행위라면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해상반행위가 해당되는지 문제인데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슨 설을 취하죠? 형식적 판단설을 취한단 말이에요. 행위의 외형만 가지고 그죠? 행위 외형만 가지고 해가지고 무능의 불이익으로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누구의 이익으로 가냐면 친권자 이익으로 가는 행위 그죠? 친권자 이익으로 가는 행위가 이걸 행위의 외형만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 판단서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특대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효.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섭을 해보면 무능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딱 정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0억짜리를 3억에 팔았으니까 무능력점 불이익이 된 게 맞아요. 그죠? 3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친권자한테 이익으로 갔느냐 했는데 친권자한테 이익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익을 갔냐면 병이 이익을 받은 거죠. 병이. 그죠? 10억을 얘가 10억짜리 3억에 받았으니까. 그죠? 10억을 취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무능력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제시한 다음에 따라서 형식적 판단설에 따르면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위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친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친권남용은 대리권남용이죠. 대리권남용. 그래서 대리권남용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대표권 남용 다 되는데 여긴 요건 효과에서 세 줄만 쓰면 돼요. 세 줄. 그래서 첫째 대리권 남용행위,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해서 대리권 남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으로 해서 대리행위를 했고 이거를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악이나 과실, 그죠?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은,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여기가 요건, 두 개가 요건이죠. 요건이고, 이렇게 요건이 구비되면 세 번째 효과로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판례에 따른 민법 107조, 비진의사표죠. 1항 단서를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저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리행위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107조를 유추 적용을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포섭을 해보면 여기서는 지금 친권자 B는
누구의 이익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해서 아니라 제3자 병의 이익으로 해서 대리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1번 요건 됐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지금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임적 행위를. 그죠? 악이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친권남용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요? 민법 107조랑 단수 유추정에서 이게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친권자 B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됐으니까 유인성 때문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죠? 그럼 이게 무효가 됐죠? 두 번째 줄. 그런 다음에 포섭을 해서 세 번째. 그렇다면 정의 소유 등은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유효냐? 이렇게 됐죠. 이건 유효냐?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지금 정은 거기 병이 얘 모르는 그죠? 선의의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의의 정. 그랬을 때 병으로부터 얘 매매해서 정의 소유 등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무효이니까 얘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로부터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돼요. 얘가 무권리자잖아요. 무권리자. 그죠?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됐고 또 처분행위로서 무효해요. 이거는 정등기도 무효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럼 얘가 선이니까 등기를 믿었잖아요. 병의 등기가 무효인데도 선이라고 믿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랬을 때 유효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그러면 등기를 믿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의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걸 간단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등기의 공신력도 없다. 항상 키워드가 두 개예요. 이렇게 공신력 없다. 그렇죠? 따라서 정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두 개. 딱 버릇이 될 정도로 누가 앞에가 무효면 뒤에 등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등기의 공신력 무효다. 단어 두 개만 딱 쓰면 되잖아요. 한 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권리 근거 규정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원고에 청구 해가지고요. 저희처럼 말수등기 청구 요건사실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무효 쓰고 원인무효로서 먼저 여기부터요. 이게 매매가 무효냐 그래서 이해상반행이냐 보니까 성의적 판단서에 또 이해상반행이 아니다. 제3자 이익으로 가고 친권자 이익이 안 됐기 때문에 따르면 친권남용에 해당돼서 무효다. 그래서 정해된 건 무권리처분 행위 등기 공신력 무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까지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청구권은 가배 청구권은 일단 왜냐면 얘 항변이 있을 테니까 확정적으로 인정된다 하면 안 되고 청구는 일단은 인정된다 이렇게 일단 인정된다 이렇게요. 간단히 쓰는 거죠. 이렇게 요 말을 쓰고 확정적으로 인정된다 하지 말고 또는 거기 사례집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병정의 항변이 이유 없는 한 인정된다. 다양한 말 쓰는데 가장 줄여 쓰는 건 이게 가장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청구 인정됐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병정의 항변. 정의 항변이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병이 여기서 이제 지금 본대로요. 병은 107조 1항 그죠? 여기서 친권 남용의 직접 당사자니까 107조 1항 단서에서 유추 적용돼서 무효인 행위 직접 당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얘는 항변할 게 없어요. 항변할 게 없으면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X 해놓으면 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정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례에 따르면 그죠? 이렇게 친권 남용 행위는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유추 적용으로서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07조 1항 단서에 보면은 107조 1항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그게 항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바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의 항변.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7조 2항 나는 선의의 제3자로서 그죠? 나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죠? 대항 불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건을. 그래서 선의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거. 즉, 대리권 남용 행위를 모르는 거. 그죠? 모르는 것.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죠. 이제 108조에서 나온 것처럼 과실 유무를 불문해요. 그죠? 이거 불문을 불문다. 근데 여기는 모른다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는 이렇게 비진의 의사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병의 등기죠. 그걸 토대로 실세법, 그죠? 실질적으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딱 해당되잖아요. 그럼 대항 못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주장을, 갑과 을은 정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따라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항변이 인정되겠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큰 논점은 말소등기 요건 사실 쓴 다음에, 그죠? 요게 하나의 큰 논점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해상반, 그 다음에 친권남용, 그 다음에 요거 백질조양, 선의제삼자 대항불가 큰 논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요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가로로든 세로로든 초안을 잡고 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 그죠? 말소 등기 청구권의 인정 여부 또는 성립 여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쓰는 게요. 여기서 청구권의 성립 여부라고 쓰는 학자들도 있고, 발생 여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 여부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쪽 셋 중에 하나 따면 돼요. 그래서 기본사실도 이건 다양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성립, 발생, 인정. 그래서 자기가 가장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성립 여부 해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본 대로 여기서 요건 사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인 무효해서 이제 다시 또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째, 이해상반 쓰고, 그 다음에 친권남용 쓰고, 그죠? 친권남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대항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병은 대항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해 이제 대항사유로서, 정해 항변으로서, 백질조 이항, 그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쓰면 되겠죠, 결론. 이렇게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치한 답안이 되겠죠. 청구 쓰고, 항변 쓰고, 그 다음에 결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면은 여기 20점짜리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3개 이상은 논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3개 이상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못하겠다. 정착이 못하겠으면은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에서 최소한 이해상반 쓰고 친권남용 쓰고 요거 항변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3개는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에 난 틀은 이렇게 잘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판례 형태로서 한 3개 정도 항상 시험이 나오니까 3개 정도를 좀 이렇게 키판례라고 그러죠. 이게 문제가 키판례를 3개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이라도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을 대입시키고 결론을 내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시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3개를 찾으려면 사례풀이 구조 안에서 찾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면은 이제 첫 시간이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이게 기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요새 막 이렇게 미성년자 기록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록형 쓸 때 이 부분이 원고의 청구예요. 원고의 청구. 그리고 이 부분이 항변이 예상되는 주장이에요. 예상되는 주장. 그러니까 기록형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형 하면 하겠지만은 원고의 청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이 목차 3개만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쓰면 기록이. 그죠? 그러면은 이 목차만 바꾸면 그냥 기록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례를 잘하면 기록은 자동 빵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쓰는 요령만 몇 개. 청구 취지랑 청구에 쓰는 요령만 알면은 결국은 사례풀이대로 결국은 기록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서로 상호 호응이 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첫째 갑을의 누구에 대한 청구?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 그죠? 청구는 인용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갑을의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결론이,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결론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초안을 잡았다. 근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장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잡다서란만이라도 초안은 잡는데 일단 초안을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본 대로요.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안에다 말을 쓰는 거예요. 대입. 여기서. 그러면 가까울의 말소등기 청구 성립 써도 되고 발생, 인정 뭐 셋 중에 하나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써야지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소유등의 말소등기 청구다. 그렇죠? 말소등기 청구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쭉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까지 쓸 여유가 없어요. 청구권으로서 요건 사실도 원고 소유, 피고 등기, 원인 무효 3가지가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안에서 갑가을은 부동산 소유권자였고 병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정 등기가 원인 무효인지가 문제된다. 그죠? 이렇게 여기 정 하나 넣으면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갑을 병사의 매매 계약은 갑을의 친권자 대리행위로 체결했기 때문에 대리권 범위의 행위인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요건을 쓰고, 여기는 이제 그 요건의 사실관계를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대입이라고도 하고, 포섭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포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월요일날 시험 문제 쓰겠지만은, 이렇게 요건 쓰고, 이렇게 포섭을 쓰면요. 이게 두 줄, 그러니까 두 배가 들어가요. 답안지 양이. 답안지가 두 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내면이, 답안지 내면이 133줄이에요. 이걸 쓰는 거 내면에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 엄청 나오잖아요. 막 6, 7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10점짜리, 15점짜리, 20점짜리, 뭐 30점짜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점짜리면 10분이니까 13줄 정도예요. 13줄. 15점은 반이니까 19줄 정도. 20점이면 한 26줄. 요 두 배니까요. 요 정도. 30줄은 39줄.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 답안할 땐 그 옆에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줄수도 다 체크돼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요 안에서 쓸 수 있도록요. 그죠? 그러면 20점이면 26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건 쓰고 이거 쓰면요. 벌써 몇 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써요. 20줄 때 이걸 다 못 써요. 그러니까 되니까는 그래서 쓰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요건 사실은 처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답안지는 이것만 쓰는 거예요. 답안지. 는 바로 포섭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럴 거예요. 바로 포섭. 그래서 이렇게 바로 포섭해서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것만 쓴다. 이렇게. 그래도 몇 줄이 되니까요. 그죠? 뒤에 쓸 게 많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바로 포섭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CBT 답안 나눠주는 거는 바로 포섭하는 요령 같은 걸 많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써오는 연습을 당분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례집은 이해용과 답안지 쓸 용을 항상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 베끼면요. 한 40줄도 나오고 막 내면 다 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법전협이든 요번에도 법전 육모 보니까 막 엄청 문제를 냈더라고요. 한두 끝도 없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면에 133줄이 안에 그걸 다 쓴다는 그렇게 무식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맞춰야 돼요. 본시험이나 법전협이. 알았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요령껏 고득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 B는 여기 가바을의 친권자. 그래서 일단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갑사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특별 대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임하지 않고 무권 대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해 상반될 때는 왜 친권 남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 대리 행위인데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죠. 이해 상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여기 친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다.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요건 이해용들이고 철저하게. 그죠? 답안지는 바로 포섭하고 딱 키워드만 현출이 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그럼 바로 이제 이해상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는 이해상반, 이제 판례를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921조 이해상반 행위란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이해상반 행위란. 그래서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그죠? 거기서 이해 대립에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그죠? 요것만 하나 딱 쓰면 되겠죠. 그죠? 해서 친권자의 그죠? 실제 이해 대립은 이제 이건 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 판단설이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때 B의 대리행위로서 미성년자한테는 불리하지만 친권자가 아니라 그죠? 친권자가 아니라 제3자 평한테 이익이 됐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해상반 아니다. 그러니까 됐죠. 이렇게 간단히 써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키워드만. 그리고 답안지는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도 될 수 있으면 키워드만 현출이 되게. 그죠? 요것만 쓸 것. 이것만 써도 답안지 금방 차요. 금방. 저도 여러분들 CBT 답안 만들 때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줄이는 게 훨씬 오래 걸려요. 줄이는 게. 늘리는 건 뭐 한두 끝도 없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출하고 그래서 이제 예상반항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친권 남용이다. 친권 남용.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례 입장. 그죠? 그래서 판례 입장에 친권 남용이 된다. 이렇게 돼서 법정 대리인이,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한테는 손실만 초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친권, 자기 또는 제3자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법정 대리행위잖아요. 첫째. 둘째, 그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 악이 과실. 됐죠? 셋째, 효과. 107조는 단수 유추정해서 효과가 그냥 무효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효다. 그죠?
이렇게 딱 세 줄,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불이익,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상대방 악이나 와실이 있으면 저기 단수해서 저기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포섭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안에서는 B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병이 이익이 됐고, 그 다음에 병은 살해 목적 사실을 알았다, 그죠? 백질조량 유추적용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게 바로 포섭이에요. 바로 포섭. 여기는 요건 사실이고, 그죠? 바로 포섭.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거죠. 판례에 의하면 사안에서 첫째, B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한 제3자이익. 둘째, 살해 목적 알고 있었다. 그럼 셋째, 따라서 무효가 된다. 요것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래서 본대로 따라서 유인성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병명의 소유 등 원인 무효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정한테 소유 등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정의 소유 등을 한 것은 첫째, 지금 무권리자 처분 행위, 또 여기서 그죠? 무권리자 처분 행위고, 둘째, 등께 공신력 없다. 2번. 요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항변 인정되지 않는 한 인정이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딱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 항변이 되잖아요. 이게 정의 항변. 그러면은 107조 2항. 그죠? 그래서 그럼 판례는 보면요. 그죠? 판례는 친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본 대로 형성된 법률 관계 실세법 해가지고요. 그럼 선의 제3자는 107조 2항의 규정 유추 적용해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포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같이 그 맨 처음에 B의 행위는 대리권 남용 행위에 해당돼서 107조량 단수 유추 적용 무효가 됐으므로 이같이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정은 실세법을 맺었다. 그죠? 따라서 선의 제3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요게 이제 판례에 의하면 요게 이제 바로 포섭이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바로 포섭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례집은 항상 요건 쓰고 포섭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설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항변할 수 없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돼요. 여기 이제 그 편집하다 보면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을 안 쓰면 안 돼요. 결론을 해서 갑과 을이 아까 했었죠. 갑과 을의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 그 다음에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 이렇게 해서 완성형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요, 이걸 여러분들 그냥 줄수에 따라 쓰면 40줄도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20몇 줄로 딱 줄여야 되는 26줄로. 그러려면 지금 바로 포섭하는 요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판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첫 시간이라서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리딩 사례로 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건 좀 보충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사례 할 때 지금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사례 풀이 구조요. 사풀구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별게 아니에요. 주장 항변 재항변이에요. 주장 항변 재항변. 그래서 3단계는 쓴다. 판례 최소한 3개는 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못 짜도 보니까 대충 여기 3개 있네. 3개만 정확히 쓰면 고득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건 요건사실이에요. 요건사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쓰면 그게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힘들어도 자꾸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요건사실에 각 요건사실이 뭐 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갈 판례는 최소한 3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개. 그래서 3개고 그 안에서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례하고 기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특정, 고득점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항상 잘 생각할 거 사풀고 쓰고 요건사실 해서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판례 3개는 정확하게 쓴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판례. 그죠? 결국 요게 가장 중요하죠. 득점을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그래서 첫 시간 요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까지 하고, 요거는 내일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너무 막 노트에 뭐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돼요.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맞춰서. 예,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 그럼 10분 쉬고, 이제 첫 교시는 개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을 하고, 10분 뒤에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